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시프트업에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일전기라는 종목에 또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었죠.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나 상단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몫을 왠지 조금 빼앗긴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상승 여력이 존재할 것인지 4일 환불이자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회사는 산업용 변압기 제조업체인데요.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ESS 이런 특수 환경에 적용이 되는 특수 변압기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고객사로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도시바인 미츠비시를 두고 있는데 굉장히 장기간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기준을 통과하고 이렇게 장기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력과 품질 신뢰도는 입증이 됐다라고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밖에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신규 매출처들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무엇보다 전력과 변압기 섹터는 슈퍼사이클을 맞았다라는 게 산일전기에는 가장 큰 호재였습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변압기 수요 또한 덩달아서 급증,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에 속하고 있는 회사들,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 재룡전기, 일진전기 등등등 주가와 실적이 모두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산일전기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매우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24년 1분기 기준 32.91%로 엄청나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매출, 볼륨, 플러스 수익성까지도 덩달아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공모 구조 측면에서도 유통 가능 물량이 20.45%로 많지 않았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도 2%대로 매우 낮은 편에 속했고요. 특히나 상단 기준 산일전기의 PER은 피어그룹인 재룡전기나 LS일렉트릭보다는 좀 낮았기 때문에 상장일의 상승 여력이 꽤 충분하겠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제가 기업 분석 영상에서 체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요.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따라 언급되는 리스크들이었습니다. 자,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때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조되면서 그 당시에 국내 변압기 업체들한테 일괄적으로 60%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어요. 국내 변압기 업체들이 이때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주요 이유였죠. 그럼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산일전기 측의 답변에 따르면요. 반덤핑 관세라는 자체가 판매 제품 가격이 현지 업체의 제품 가격보다 낮아야 부과되는 특성이 있는데, 산일전기의 경우에는 현지 업체들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오히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 간담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집권 당시와 현재의 전기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당시에는 전기 공급이 충분해서 미국의 변압기 생산업체 캐파로 수요 이상을 넘쳤다면, 현재는 미국 업체로 공급을 모두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때처럼 해외 변압기 회사들은 미국에서 다 나가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옹호론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데,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쪽 매출 비중이 큰 산일전기한테는 좀 악재인 거죠. 이에 대해서는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석탄 발전 단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예전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도 국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다 사실 미리 앞당겨서 걱정을 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기는 하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심리상 산일전기에 부정적일 수 있는 요인들은 맞는데요. 우리처럼 공모로 접근을 해서 상장 당일의 승부를 보려는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반덤핑 관세든 신재생에너지 발전 축소든 당장 올해부터 적용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의 수주 잔고가 이미 많고 실적 전망 자체가 좋아서 단기적으로 올해 실적을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나쁠 것은 없다. 자, 그럼 넘어가서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413.86대 1, 2205개의 기관이나 참여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더 높긴 하거든요. 최근 대여급들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두산 로보틱스에 비해서 1,000억 원 이상이 적은데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은 산일전기가 61조 원, 두산 로보틱스가 63조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도 변압기 섹터 매력에 점수를 엄청 많이 준 것 같아요, 높게. 그래서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24,000원에서 30,000원을 제시했는데요. 딱 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30,000원 이상을 써냈습니다. 특히나 참여기관의 95% 이상이 35,000원 초과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이즈가 좀 커서 그냥 상단에 확정을 해주기를 바라긴 했는데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을 16.7% 초과한 35,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확약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42.40%, 수량 기준으로 42.37% 높으니까 그 전에 경쟁률만 높고 확약은 굉장히 낮았던 회사들이 막 30% 가까이 상단을 초과했던 것에 비하면요.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참을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상단을 초과한 결과라면 오히려 좋아요. 내 수익이 그만큼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단 초과든 아니든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근데 지금같이 수급이 좀 약할 때는요. 상단을 초과한 공모주들은 그만큼 수익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몫을 회사에 좀 뺏기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산일전기도 이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좀 조정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듯 합니다. 자, 아무튼 확약은 시프트업과 APR에 비해서 더 높았다.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까지 산일전기를 받고 싶어하는 기관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찬가지 산일전기도 참여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많고요. 해외 기관은 대부분 확약을 걸지 않고 참여하기 때문에 주관사가 미확약 해외 기관에다가 많이 배정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확약은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체크를 해보죠. 공모가가 35,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2,66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조 656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요. 주말이 꼈기 때문에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게 가장 아쉽죠. 상장은 7월 29일 단독 상장 예정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고요. 증거금 35만원 필요하겠죠. 자,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85.5%, 구주 매출 14.5%로 진행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구주 매출의 주체가 박동석 대표와 아내 강은숙 씨가 되겠습니다. 이번 구주 매출을 통해서 두 분이 엄청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고요. 해당 자금은 회사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주머니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포인트가 맞습니다. 다만 구주 매출의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고 또 다른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주 조합에는 20% 최대치가 다 배정이 됐는데요. 약 532억 원 규모고요. 직원 283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보통 대여급들의 우리 사주 평균 참여 금액을 보면 HD 현대마린이 2.5억 원, 두산 로보틱스가 2억 원, 요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1억 9천이면 완판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지금이 뭔가 실적이 최고점에 상장을 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1년 뒤부터 매도가 가능한 우리 사주는 좀 꺼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 여부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장일을 확인하려고 미래에셋 증권에 접속을 해봤더니요. 공모 주수가 218만 8,800주로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최대치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벌써.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이 미달분이 일반 청약자들에게 먼저 추가로 배정이 되고 또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추가로 배정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참여율, 우리 사주 미달률은 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긴 하네요. 배정 물량 늘어난 만큼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네, 넘어가서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0.45%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기존 주주가 0.48%, 공모주주가 19.97%, 이렇게 20.45%가 구성이 되고요. 유통 가능 물량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낮습니다.
네,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다는 건 확실히 장점이고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17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 단위의 덩치이다 보니까요. 유통 물량이 적더라도 금액으로는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72만 5,250주가 존재하고 행사 가격이 3,344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한데요. 2025년 6월 16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고 또 의무 보유로 묶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경쟁률은 413.86대 1로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상단 초과에 분포를 하면서 공모가는 상단을 16.7% 초과해버렸고요. 대신에 근데 확약도 높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42.37%.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은 20.45%, 기존 주주의 비중은 2.36% 차지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 2,17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확약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한 50% 수준에 그친다라고 했을 때 유통 가능 금액은 1,580억 원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우리사주 미달분을 적용하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1,000억 원대였던 최근의 종목들을 우선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이노스페이스가 있고요. 그 전에는 오상헬스케어, DS 단석, LS 머티리얼즈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요. 수급이 엄청나게 붙으면 DS 단석이나 LS 머티리얼즈처럼 따따블까지도 충분히 밀어올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확실히 수급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낮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 중에서 가장 크죠. 산일전기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도 시프트업이나 HD 현대마린, APR 요런 최근의 대여급들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산일전기는 대여급치고 좀 가볍다라고 강하게 인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즈에서도 고가 기준으로 80에서 100%까지도 가졌었기 때문에 산일전기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긴 하겠어요. 자,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4년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적용 PER은 재룡전기와 LS일렉트릭의 오늘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시가총액이 약 1조 5,905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누니까 주당평가가액은 약 52,240원으로 산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공모가 35,000원보다는 약 49%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는 50% 정도를 보고요. 여기에 상장일 수급 쏠림 효과나 변압기 테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60에서 80%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산일전기의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면서 PER이 20.11배로 비교 기업 대비 아주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상단이 초과한 덕분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그냥 단순하게 좀 재룡전기의 시가총액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40%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아마 이렇게 분명한 비교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룡전기의 시가총액을 많이 뛰어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기대 수익률 잡아보시면 되겠죠? 장외에서 형성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218만 8,800주가 배정이 돼서 균등 수량은 109만 4,400주가 되겠고 삼성은 9만 1,200주, 그러면 균등은 4만 5,600주가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이 96%의 물량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다 가져갔기 때문에 한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미래에셋 계좌를 준비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청약 한도는요. 미래에셋은 지금 늘어난 배정 물량만큼 청약 한도까지 높아진 상황인데 삼성은 아직 배정 물량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청약 한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성도. 우선 변경되기 전에는 50% 등급 기준 1,500주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고요. 증거금으로는 2,625만 원, 미래는 무려 36억 7,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분위기상 공모주 참여도가 좀 낮아질 듯한데 그래도 시프트업보다는 호불호가 덜 갈릴 것 같고 LCD 현대마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사이 어디쯤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0만 건을 잡아봤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통합으로 계산을 했을 때 1.425주. 한 주는 안정적으로 받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2주까지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 건수와 청약 한도를 고려해서 증거금은 25조 원 정도를 잡았고요. 이때 비례 경쟁률은 약 1253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을 텐데 그거는 경쟁률 라이브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4일치 파킹 이자보다는 매력적일 것인지 파악을 한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억 원, 정확하게는 9,625만 원으로 5,500주를 청약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례 경쟁률 1253대 1 정도라면 비례는 4주까지 가능합니다. 균등 한 주까지 해서 총 5주를 받게 되면요. 배정 금액은 17만 5천 원. 기대 수익률 50%일 때 기대 수익금은 8만 7,5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3.2% 4일치 파킹 이자보다는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비례는 다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1일차 마감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치는 또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푹 쉬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